자, 3차로 볼게. 자, one of the main reason, 이유들,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걔네가 머터리얼은 수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자료를 안다. 나 공부했는데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래. 관계사절은 이렇게 끊는 거고. 이건 부사절이지. 심지어는 걔네들이 돈, 그렇지 않다는 게 don't know야. 그 자료를 모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많이 있잖아. 모르는데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야. 그것은 뭐냐면 instead, 대디아래. 그들이 familiarity하고 understanding을 착각하는 거야.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 왜 miss가 wrong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잘못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거든. 이거는 되게 좋은 소재라 꼭 나온다고 봐. 선생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이 봐서 익숙하다는 거를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영어도 되게 그런 거, 뭐 수학도 모든 과목에 다 그렇거든. 이거 진짜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여기가 형광펜을 해보면 주제문이기 때문에 뭐 빈칸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 됐어? 요거? 그 성문장 주제문?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 차라리 우리 형광펜을 있잖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문을 두 번 줬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 정리를 많이 좀 봐야 되는데, 밑에 정리를 뭐 요지도 써놨고, 그냥 주제문, 가장 대표적인 주제문의 형광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들었어. 왜냐면 기존에 이제 이거 이렇게 쓰여진 게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뭐 내용을 나눠놨다든지, 뭐 밑줄을 길게 쳐놨다든지, 굵게 해놨다든지, 뭐 그 의미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나름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줘야 이 글을 볼 때, 정리해놓은 거 볼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제문 같은 내용을 두 번 준 거란 말이지. 첫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인 뭐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그냥 그 형광펜을 첫 문장을 다 해. 이걸 두 가지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문장 다 형광펜 다 하자고. 주제문만 형광펜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표시된 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보자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뭐 자잘하지만 문법을 빨간 거를 표시해 놨는데 그 원어브 복수는 있잖아. 여기 원이 주어야. 그 동사가 이거라고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전면구지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고 부사절 다 수식어잖아. 그 원이 주어고 이지가 동사다. 오케이? 뭐 이거 전면구, 관계사절, 부사절, 원주어, 동사 이즈. 오케이? 이렇게. 뭐 이게 되게 나올 확률은 드물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라고. 자, 그래서 이제 here is how it works 하면 여기에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익숙함과 이해함을 착각을 하는지 그 작용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너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이 부분 자체는 되게 구체적인 상세한 서술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큰 비중도 없어. 그지? 쉬운 부분이야. 상술, 상세 서술. 길게 풀어 얘기해 준 거야. 예시라고 봐도 돼. 그리고 여기는 뭐 하나 이제 그 절차순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여간 네가 챕터를 한 번 읽었어. 아마도 하이라이팅, 강조를 하면서 애지우고 네가 가면서잖아. 그 진행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원래 하이라이트가 형광펜이거든.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 하고 가잖아. 처음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 경험상 형광펜 돼 있으면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여기만 주로 보고 나머지 대충 날리고 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가 챕터를 다시 읽어. 아마도 포커싱 집중을 하면서 highlighted material 이렇게 강조된 자료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 중심으로 보게 되고 사실 하이라이터를 하는 이유 자체 강조하는 이유도 거길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보라는 의도가 있긴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를 다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 그래서 네가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read over 자료가 어떻게 돼? familiar 이제 요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너는 그거를 그 전부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familiarity, 익숙함이 아마도 너가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줄 거래. 오케이, I know that. 이제 안다라고. 그래서 이거의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고르는 거에서 막 이렇게 막 기억이나 답의 모양이 그렇지. 그럼 사실 그럴 정도가 되면 이 시험을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시험 목적은 이 지문을 천천히 다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라는 데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유의미한 부분이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상기해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어 있잖아. 도움이 안 된다야.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동의어 같은 거 챙기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결국은 영어 지문도 그렇고 뭐 수학도 그렇지만 모든 과목이 처음 볼 때 좀 날리면 안 되고 천천히 집중해서 다 꼼꼼하게 뜯어가지고 읽은 다음에 이해를 했잖아. 그럼 다음에는 내신다 보면 좀 기억도 나잖아. 주제만 이겼다고. 그럼 사실은 밑에 내용은 되게 세부적인 거는 기억이 100%안 나도 괜찮아. 다만 이제 단어는 알아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제문을 기준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거를 쫙 풀어주니까 역으로 주제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껴맞춘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기는 해, 사실.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주제문이 왜 됐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뭐 인과관계가 있긴 하다고 애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니까 인과관계라서 주제문이 되긴 한 건데 보충 설명도 있잖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느냐라는. 이게 하나 이제 보충 설명 부분이니까 그래 주제문 됐었구나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 다음 다시 일반화된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주 보니까 원래 익숙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익숙함의 feeling, 느낌이라는 것은 not necessary, 반드시 equivalent, 똑같은 것은 아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동등하다. 똑같은 건 아니래. To know the material, 그 자료를, 학습 자료를 아는 것하고 같은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정확한 해석은 not necessary는 부분 부정으로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지, 이 부분은. 부분 부정.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해석은. 익숙한 게 반드시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알 때도 있긴 한가 100%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케이?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글자가 뭐 잘 안 보이게 대충 썼는데. 해석만 해. 부분 부정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maybe of no help. 이 부분 있잖아. of no help. 전치사 of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형용사가 되지. 요거는 형용사를 바꾸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밑에서 써놓은 것처럼 may not be helpful로 이해하면 돼. 문제에 반영돼서 도움이 안 될 거다. 언제? 네가 문제 풀 때요.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시험에서 해답을 come up with, 제시해내야 될 때, 떠올려야 될 때. 왜냐면 봤다는 느낌만 있는 거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지. 첫 문장 주제는 맞아요. 그래서 in fact가 나왔네, 이번에는. 그럼 in fact는 기능이 두 개였잖아. 강조해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써주는 게 있고 주의 확률 역접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확인해봐야지. 사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종종 lead to error, 오류로 이끌어준대. 선다형 시험에 멀티플 초이스 exam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 시험 얘기하는 거야. 다수로 선택하는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왜냐면 너는 아마 피크 초이스, 선택, 선지를 뽑을 거니까 익숙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콤마 온리터는 무조건 역접이지. 그런데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 but 나중에. 그게 something you have read. 네가 읽었었던 뭔가, 즉 익숙했던 봤던 거라는 거고. 근데 그건 실제로 답은 아니라는 거고. 원래 빈칸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잠깐 넘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보통 애들이 고르는 거에서 한번 뭔가 오답을 고르잖아. 오답이 뭐 정답이고 얘는 오답이거라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계속 오답만 고른 거야. 여기 꽂혀가지고 익숙하니까 내가 처음에 잘못 찍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르는 시험도 봤을 때 틀린 거는 좀 더 신경 써서 여러 번 고민해 줘야 되는 거지. 정정을 하려면. 틀린 거 자꾸 틀리게 돼 있단 말이야. 사람이 성격이. 그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단어는 equivalent는 이게 equal value였었잖아. VA를 value라고 생각을 하면 equi가 equal이란 말, 동등한 가치를 가진 똑같은 동등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 뭐 이 단어가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거든. 됐어? 그래서 얘는 아까 그러면 여기서 in fact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두 번 해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 있잖아. 익숙함이라는 거는 문제 풀 때 도움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문제 풀 때 도움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류를 이끌어 준다는 게 같은 얘기잖아. 오답을 찍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익숙한 거 이거잖아. 왜냐면 익숙한 거를 찍는다는 게 앞에가 익숙함이라는 게 똑같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누는 세 등분으로 순서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여기가 좀 너무 길은 게 좀 홈이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순서에서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요 임팩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도움이 안 된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오류를 이끌어준다. 좀 줄이면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 이 문장 전체가 좀 보기가 좀 그러면. 그치? 도움이 안 된다. 실수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는. 뒤는 문제 푸는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 똑같지? 시험에서 여기도 시험에서 답 더 떠올려야 될 때로 맞아? 시험에 답 떠올려야 돼 시험에서 오류 문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소재가 좋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 빈칸이랑 쉽지만 빈칸은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 될 수 있어. Maybe of no use. 그러면 요거의 추론공은 인팩트에서 요게 lead to errors랑 같이 연결하면 되잖아. 오류를 이끈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뒤는 똑같잖아. 문제 풀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순서 이렇게 세 등분 나눠 순서도 기억에 추가로. 그다음 뭐 제목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키워드로 꼭 들어가야 되는 말 첫 문장에서 따다 쓰면 익숙함을 이해로 착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 자기가 학습 자료를 안다고 착각하는 이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익숙함과 이해를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두 가지 정도 선택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봐, 주제는.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정리해봐. 여기 다요. 내일 모의고사냐? 니 내일 모레냐? 아, 지금 1학년, 2학년은 내일이라고 한다까? 모의고사는 내일 모레 보니까 내가 주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할게. 이제 이번 연도 거.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토요일 날은 교과서를 한 번 할게. 공통되는 교과서 사과를 먼저 하고, 영성은 5가고 우성은 3가거든. 그건 따로따로 할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과를 할게, 사과. 책은 만들어 놨어. 자, 그 다음에 주제 정도는 한번 찾아보자고 선택지에서 제목 있잖아. 그럼 이게 1번은 개선을 위해서 익숙함을 받아들여. 뭔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reason 이유래. lead to 이끌어주는 실수로 시험에서 괜찮지? 익숙함과 이해를 착각하니까잖아. 그 다음에 mistake A for B. 익숙함과 이해를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도 괜찮네? 그치? 다 생각해보자. 3번은 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느냐? 시험 볼 때. 이것도 그럴싸하지. 시험 볼 때 실수하는 이유. 그지? 그 다음에 5번. 읽어라. Read between familiarity and understanding. 이거는 익숙함과 이해 사이를 읽으라는 게 요 사이의 차이를 좀 이해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는 거잖아.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해. 줄 사이를 읽으라는 게 숨은 속뜻을 알아.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요 셋 중에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은 4번 일단 뭐 우선적으로 배제를 해볼 수도 있긴 했어.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이게 키워드가 시험에서 실수하는 이유하고 익숙함하고 이해하고 착각 뭐 이 정도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은 2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시험에서 실수로 이끌어지는 이유들이라고 했어. 이유가 여러 개 나오진 않았거든. 둘 사이를 착각한다. 한 가지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2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유들이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문제를 줄 때 내가 제목이나 주제 같은 거 선택지 있잖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버리는 거야. 가능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해하고 사실은 한 번만 잘 이해하고 시험 볼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부터 또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답을 외워서 하는 거 자체 이 모양을 외웠어.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주제 제목은 모양 외우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둘을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 뭐가 빠졌냐면 시험 상황 뭐 이런 게 지금 빠졌잖아. 학습 자료라는 말이나. 맞지? 이게 빠졌잖아. 시험 학습 자료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학습이 아니라 그냥 이해니까. 그래서 좀 아리까리해. 근데 이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 그다음 4번 가볼게. 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느냐? 시험 볼 때 왜 실수를 하느냐? 그러면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얘 두 개를 착각하기 때문이니까 답은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 그지? 물어봤기 때문에 실수하는 이유는 실수하고 뭔가 잘못 보는 이유는 이 둘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4번 괜찮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3번은 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얘기가 빠졌잖아. 이게 무슨 이해? 무슨 뭐 어떤 상황에서 이거 이해하고 익숙함을 착각을 하지 말란 얘기냐고. 우리가 앞에 나온 단어가 있지만 핵심 요 말 중에서 다 포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4번은 이걸 가지고 시험이란 말도 나왔지만 이 말을 유도해낼 수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걸로. 됐어, 요거? 이제? 자, 그 다음에 빈칸은 뭐 그냥 아까 했던 거니까 확인하고 35번을 한번 볼게.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 in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적인 의사소통, 뭐 카톡이든 뭐 페북이든 이런 거에서 이모티콘의 폭넓은 사용을 고려할 때, 기본은 이건 이제 뭐뭐를 고려할 때, considering이라고도 하지. 기본이나 considering 다음에 명사나 뭐뭐를 고려할 때요. An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질문이래. 걔네들 즉 이모티콘이야. 이모티콘이 인터넷 사용자를 도와주느냐 아니냐라는 거래. 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야.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이해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래. 주제야 글까. 여기를 형광펜 해줘야 돼. 이거 이만큼만 하자고. 이모티콘이라는 거랑. 그래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여기가 다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주제는 약간 애매하게 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둘 다 되거든. 안 될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지면 할애를 이쪽 도움은 되는 쪽에다가 많이 줬기 때문에 이모티콘은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잘 안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 된다는 쪽으로 주제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그 일단 내용 보고 가자 그래. 밑에 이제 써놨잖아. 니네는 뭐라 써놨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도움 된다 쪽으로 가자고.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도입 같은 느낌으로 넘어가면 돼. 자, 하여간 이모티콘은 particularly character based one. 특히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온 거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ambiguous하다. 밑에 있어 ambiguous는 모호한, 애매한. 더 쉬운 말은 vague지, vague. V-A-G-U-E, A야 이거, vague. 더 모호하대. relative to 뭐하고 비교되었을 때 이건 상대적이냐 여기서 이제 비교됐을 때야. 대면 접촉의 단서들하고 비교됐을 때. 그렇지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모호함이 있겠지. 이모티콘 별로란 얘기야. 그리고 아마도 엔더바인지 결국 뭐로 끝났냐면 be interpreted 해석되다 즉 이해되다 이해되는 걸로 끝날 거래. 되게 다르게 되게 다른 사용자들한테.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은 대면 접촉에 비해서 이모티콘은 모호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지. 명확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감정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이것도 다 긍정이거든.
역점 하나 나왔지? similar이 뭐야? 유사히의 추가니까 장점 하나, 장점 두 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연구 하나, 연구 두 개 이렇게 되네. one study, another study. 크게 그림 보였지? 역접이니까 여기는 안 좋은 거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 그래서 그걸 뒷받침을 지금 인용을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야. 잘 된다,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된다는 쪽이야. 연구는 나타내는데 그래서 선도 요거 역접이 있으니까 그런 밖에는 이모티콘이 유용한 도구다 온라인 문자 기반 의사소통에서 해서 결국 요 문장이랑 요 문장 두 개가 주제문이 된 거지. 요것도 한번 배워보자고. 두 번 했네. 이거랑 이거랑. 두 개만 연결해 놓으면 돼. 사실 이것 원스터디, 언더스터디 이것도 해놨었다고. 눈에 보이면 좋긴 하지.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모티콘은 문자 기반 의사소통에서는 좋다. 도움된다. 뭐에 도움된다고? 상대방 감정 이해하는데. 감정이란 말 있었어요. 그 감정 이해. 자, 그래서 한 연구가 있어.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지 유저가 드러냈는데, 밝혀졌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야, 인스턴트 메시지가. 이모티콘이 allow, 허락을 한다. 유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뭘? 감정을, 수준과 방향을, 감정에, 태도에, 주의 집중 표현에. 하여간 여기서 하나만 보면 감정 이해하는 감정의 수준, 감정의 방향을 이해한다는 게 감정이 어느 정도냐. 방향은 얘가 좋은 쪽 방향의 감정이냐, 부정적인 방향의 감정이냐라는 하여간 감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잖아. 이런 건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엔댓, 병렬구조지 또 뭘 밝혀냈냐면 리빌댓 엔댓이죠. 두 번째 밝힌 거는 이모티콘이 명백한 어드밴티지 이점이었대.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쓰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건 다 비언어적인 거잖아. 제스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뭐 좋다는 얘기네. 이점 있다는 얘기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가 보여줬어. 또 결과로. 역시 이모티콘이 유용했대. 뭐에 있어서? 스트렝트닝, 강화하는 데 있어서 버발 메시지의 강도,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이모티콘은 원래 얘가 버발이 아니라 넘버발이니까 당연히 뭐 넘버발로 좋았겠지만 이모티콘을 썼을 때 버발 메시지, 언어적 메시지도 강화를 해주더라 이거지. 그 강도 자체를. 말로 하는 것도 이모티콘과 함께 하면은 뭔가 강도가 세진다는 거지. 감정의 전달 강조가 되겠지.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in expression of sarcasm. 이제 sarcasm은 비꼬는 걸 얘기해. 회화나 풍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비꼬는 것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언어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도 강도를 강화하는 데도 이모티콘이 도움을 주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에서도 좋고 좋구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원래 이제 무관한 문장이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일단 주제 형광펜을 밑에다 해주고 이모티콘은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에 도움을 준다가 주제고, 그지? 요거 했던 거잖아, 요거, 그지? 그러니까 카피 센텐스 하나만 하세요 하면 요거야, 그지? 이건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문장 위치, 부정, 긍정으로 갈라지는. 그 다음에 연결사도 nonetheless, similarly, 유사의 추가, 요거, 유사의 추가. 그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챙겨보면 되겠다고. 됐어, 요거? 그러면 주제를 한번 잠깐만 보고 올게. 다시 돌아올게. 제목을 봐봐. 이모티콘. 가장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래.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정직하다? 이게 좀 그렇지? 좀 더 가볼게. 다음에 이모티콘의 유용함.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이건 괜찮네. 그지? 근데 여기서 감정 얘기가 빠졌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해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건 완전 틀리지. 왜냐면 온라인이잖아, 온라인.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가 온라인, 감정 이해, 이모티콘 당연히. 이모티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 다 들어가야 되잖아, 주제할 때. 널리 퍼진 손상, 이건 무조건 아니네. 그 다음에 이모티콘의 장단점, 온라인 얘기가 빠졌잖아. 그리고 장점 위주로 가져야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좋겠냐고. 이게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그러니까 정직한 도구라는 건 아닌 거지. 그냥 정직한 도구라는 거는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고, 이건 이모티콘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럼 감정이란 말은 빠졌지만 그냥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유용함이 있다라는 2번 쪽으로 답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됐어? 이거? 1번이 안 되는 거? 정직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직하게 내가 뭔가 전달하려고 이모티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상대방 감정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온라인 문자 기반 의사소통에서 유용한 도구다라고 여기 했을 때 요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겠지. 근데 감정 얘기 들어가면 좀 더 좋긴 하겠지. 됐어? 이거? 왜냐면 또 감정. 근데 사실 감정만 하면 안 되겠네. 여기 보면은 그 감정의 방향도 알려주지만 여기 예시에서 보면 태도도 보여주고 주의 집중의 표현이라는 거 수준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게 포괄이 되니까 감정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그 이상까지도 포함하는 게 맞긴 하니까 그래서 그게 2번이 아까 답이 된 걸로 요거지 요거 그지? 그냥 무조건 답을 외우면 안 돼. 주제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를 혼자 해볼 때 이걸 우리가 다 못했어 같이 그럼 그 과정에서 질문을 좀 해줘야지 이거 왜 답이냐 이거 왜 답이 아니냐 특히 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 됐어 여기 정리해봐 이거 안 했으면 아, 진짜 맨날 가고 진짜 찍어가고 살좀 길어? 그래? 알았어. 됐어 넘어간다. 다음 가볼게. 36번. 이것도 뭐 괜찮아. 이게 다 소재가 좋았어. 이게. 자, 학생들은 work to 하면 일하다가 여기서 노력하다 이렇게 하면 하긴 뭐 노력하는데 뭐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좋은 점수를 get하려고 얻으려고. 그렇지? 심지어 언제도 걔네들이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y. 그들의 공부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야.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도 좋은 점수 얻으려고 노력을 한대. 우리 모습이기도 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학생 말고 사람들은 찾아, seek. 일자리의 발전을, 즉 직업상의 승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심지어 언제도 걔네들이 they are happy with the job they already have. 걔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행복할 때, 지금 만족할 때도 뭔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대.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뭔가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노력하는 이런 느낌인 거지. 맞지?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온 건 되게 괜찮아. 특히 비유가 나오는 지문은 하미추론이라고 하는 관점도 꼭 생각을 해줘. 잘 생각해 보면 하미추론 지문 21번 있잖아. 문제는 항상 비유가 나온다고. 뭔가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원래 함이 그 비유됐던 부분이 뭐냐라는 거 꼭 물어보더라고. 보통 추세가 그래.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앞에 있는 내용. Being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사람들이 붐비는 풋볼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대. 무슨 얘기냐? 되게 중요한 경기를 쳐다보면서 관람을 하면서. 그래서 a spectator, 관중이요. 한 관중이 several rows in front of stand up. 여기서 묶어야겠네. 그지? 관중인데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이요. row가 줄이거든, 줄. 그 앞쪽이잖아, 인프런트는. 몇 줄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앞에 정도 있는 관중이 일어난다고. stand up to get a better view. 더 좋은 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보려고 앞에 있는 애가 일어나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애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chain reaction follows. 연쇄 반응이 뒤따른다. 그럼 그 뒤에 있던 애가 일어날 거고,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줄이. 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거고. Just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야. 원급 비교요. 단지 be able to see,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그 전만큼.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뭐냐면 뭔가 내가 했거든? 근데 그 상태가 개선된 건 아니야. 기존 상태가 똑같으니까 뭔가 뒤처지지 않고 안 보이지 않으려고 일어난 거지 더 좋아진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위에 것도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
근데 뭔가 하는 것도 그 상태에서도 뭔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everyone is on their feet. on their feet 그냥 발로 서 있다는 얘기요. 발 위에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서 있대. 앉아 있기보다는. 하지만 but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이거라고. 어느 누구의 위치도 개선되지는 않아. 뭔가를 했는데 워크를 했는데 개선된 건 없어. 그리고 someone 누군가가 refuse to stand 서 있는 것을 거부를 한다면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아예 안 보이겠지? 걔는 아마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뭐 좀 복잡한 건 같지만 이거 그냥 묶어서 빼도 괜찮거든. 이제 이거까지 다 might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것도 강조니까 빼버려. 이렇게 보면 돼. 걔는 아예 경기에 있지 않을 거래. 경기에 있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그 경기 자체를 보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앞에 다 가리니까. 그지? 자, 그래서 비유가 끝났어,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노력을 했는데 개선된 건 없고,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은 경기에서 결국은 탈락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pursue goods that are positional. 구스는 물건을 추구할 때, 근데 포지션이 지위니까 뭔가 지위와 관련된 물건을 추구할 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냐, being in the red race. 요 밑에 있지? G 경주, 치열하지만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하지, 있지 않을 수 없다. 비동사 이남 어디 어디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 빈칸 추론으로. 영화편에 보면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봐봐. 경쟁,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지는 것이다야. 즉 밑에 한글로 해놓은 것처럼 경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경쟁하지 않는 건 지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하지고도 무의미한 경쟁을 한다는 얘기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지를 형광펜을 해보고 요게 지금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요지 되게 좋거든. 그지? 다시 볼게. 그러면 봐봐. 여기가 결국 요 핵심은 또 이거거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서 있잖아. 근데 어느 누구도 나아진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거를 요걸 우리가 의미상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런데 경쟁을 하지는 않을 수 없어. 왜냐면은 근데 경쟁해도 개선된 건 없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요게 지금 refused stand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생각하는 거고 요게 지금 진다는 거야. 지는 거. 경기에서 아예 패배당하는 거. 아예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요 부분이요. 끝에 요한 네 문장 정도.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보면 웬 요 부분은 뭐 지위와 관련된 물건을 추구할 때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은 서로 좋은 걸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뭐 더 큰 평수를 산다든 차를 좋은 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사실 내가 요 A라는 차를 보다 B라는 차가 더 크고 비싸. 근데 남이 A라는 차에서 B라는 차를 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기 싫으니까 B를 샀다 쳐. 그럼 내가 딱히 나아지는 없고 다 똑같이 비 타고 다니는 거니까 비싸기만 한 거. 밑에가 이거잖아. 이런 치열하지만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즉, 내가 이걸 안 선택을 안 하면 나는 계속 A를 타고 다녀. 그럼 나는 뭔가 경쟁에서 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사회에서 나무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거 남 시선 많이 써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되게 괜찮아, 이거.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나오는 여기를 빈칸으로 진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함의 부분으로 뭐 생각을 한다면, 그치, 이거 자체가 뭐 함의가 되겠지, 이 의미 자체가. 함의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음, 함의? 함의는 또 마땅치가 않네. 그래서 최초에 안 했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이
이 함의로 보면 이걸 함의라고 해보자. 요 함의를 해보자고. 이게 이제 그 렌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있잖아. 요거 있지? 요거의 함의는 요 다음 문장 있지. 경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는 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꼭 저 무의미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요거의 함의는 그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요거를 달린다라는 거를 이거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라고 보면 돼, 요거. 그지? 요게 지금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로. 마지막 문장도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형, 여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 그 정도 좀 이해를 좀 해주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데도 공부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좋은 점수 받는 게 경쟁이란 말이야. 그 경쟁에서 지면은 내가 경쟁을 피하는 건 지는 거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야. 난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니까 경쟁을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내용이 되게 좋거든. 뭐 빈칸이 가장 좋고 마지막 문장. 하여간 마지막 부분에 뭔가 함의는 어느 부분이라도 물어보면 100% 이렇게 하면 돼. 유지를 그대로 옮기는 걸 쓰면 돼. 경쟁 안 하는 건 지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 무의미하지만 안 할 수 없다는 걸로. 그 주제도 한번 보자고. 주제 한번 보고 다시 돌아볼게. 그 아까 우리 그 경쟁하지 않는 거는 지는 것이다라는 거 있잖아. 요거 2번이요. 좀 바꾼 거거든. Not to participate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하나 더 찾아보자면은 어 요거지. Non participation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참여가 아니다? 참여하지 않는 게 그럼 꼭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다른 것도 봐야겠는데. 이기는 것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 경쟁이라는 건 반드시 더 좋은 곳은 아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이기는 것이다. 아니면 지는 것이다 했잖아.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또 고민해봐야겠네. 빈칸으로 치면 이거 2번이랑 같은 거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쟁이 필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경쟁하지 않는 건 지는 거니까 이기려면 경쟁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경쟁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치 이게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경쟁을 안 하는 거잖아. 경쟁을 안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게 결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결국 나른 옵션이라는 거를 필수다, necessary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거 to choose not to participate, non-participation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4번. 그 다음 제목을 보자고. 이게 뭐 일자리 이런 거 그냥 너무 세부적이라는 거 무조건 아웃이야. 그 다음 무슨 방법, 자기 뭐 지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아니고, 그다음 부작용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지? 뭐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은 너무나 아닌 것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경기부가 아니잖아. 에이, 이거나. 의미가 없는 경쟁. 이 지위적인 관심을 포함하는. 이거구나, 그냥. 그지? 이건 좀, 제목은 좀 그러네. 조금 부족함이 있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오케이? 조금 뭐 모호함은 있었겠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경기장 같은 경우는 다 서 있어. 즉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좋아진 건 없어요. 그지? 지위가. 근데 경쟁을 안 하기로 선택하면은 걔는 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떤 지위적인 물건 선택을 할 때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의미는 없죠. 왜 의미가 없니? 좋아지는 건 없으니까, 개선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렌레이스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게 포지션이 누구도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결국 달리는 거,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는 포기한다는 얘기고 그것은 지는 거다. 이게 그대로 같은 거죠. 요 문장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색깔로 구분해 볼까? 이 문장, 이 문장이 지금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지? 똑같지?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고. 됐어? 이거? 이렇게? 그래서 뭐 굵게 표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나 보다. 이거 소재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좋거든. 내가 뭔가 선택을 안 하는 거는 원래 뭐 그런 얘기 듣거든. 선택을 안 하는 것도 하는 선택이다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그거랑 관계는 없고 경쟁 안 하기로 하는 거는 지는 걸 선택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경쟁은 필수고 옵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네. 그지? 결국은 경쟁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필수다. 하지만 개선되는 건 없어. 이건 거지. necessary, necessity. 오케이? 개선되는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오늘 다 해야 되는데, 37번 가볼게. 자, when we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망을 비교를 할 때, 우리는 find, 발견한데 많은 비범한 차이가 있대, 인간, 동물 욕망에. 글감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주제문은 요거라고. 형광펜 해볼게. 동물은 걔네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다면 인간은 뭘 가지고 먹는데 뇌로 먹는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 좀 보면 되겠지. 여기에 생략 구문이 사용됐지. 생략된 말이 tend to eat에 빠진 거지. 하여간 동물은 위장으로 먹고 인간은 tend to eat with their brain. 뇌를 가지고 먹는데 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충 설명 가보죠. 이것도 좋아. 소재 참. 일단 뭐 주제도 뭐 제목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아직 추상적이니까. 자, 동물의 위장이 스토믹이 full 가득할 때 배부를 때 걔는 먹는 걸 중단해. 그지? 그런데 차이니까 여기서 벌써 차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게 차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인간들은 never sure 결코 확실하지 못한데 언제 멈출지 먹는 것을. 우리 경험 있잖아. 배불러도 뭔가 먹는 경험. 그지? 그래서 인간들이 먹었을 때 많이 as much 뭐만큼 걔네 배가 can take 취할 수 있는 것만큼 원급 비교 배가 take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먹었을 때 배불러.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feel empty 비어 있다라고 느낀대. 아, 이게 지금 느낀다는 얘기가 들어가지? feel empty? 이게 지금 뇌에 관련된 얘기 아니야. 마음이 허해서 먹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여전히 feel an urge 욕구 urge는 욕구나 충동이야 느낀대. 추가적인 gratification 만족에 대한 그러니까 먹는다는 자체 이거에 대한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근데 동물은 되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거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약간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해야지. 동물은 본능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치? 좀 더 볼게. 그래서 이건 주로 뭐 때문이냐는 이유가 나오네, 갑자기. 뇌로 먹는 이유가 나와요. 불안 때문이야. 첫 번째, 이게 이유가 두 개가 있거든. 불안감 때문인데, to the knowledge. 요게 동격이고, 요거 due to의 요 to 동격이야.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지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불안감이라는 지식. 그러니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뭘 알아서 생긴다는 얘기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 즉 안정된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먹는 거래. 그래서 therefore 그들은 먹어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걔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 말고 원시인 얘기하는 거야. 고대 원시인들은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치 다음번 식사가 불확실하거든. 수렵 채집인들 얘기하는 거야. 원시인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음번 식사가 불확실해. 언제 먹을지 모르고 지속적인 음식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먹는 것에 대해. 왜? 먹는 건 생존이니까. 그래서 이때 생겨난 버릇을 현대인이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진화거든. 진화는 50만 년 동안 걸쳐서 형성된 건데 우리 현대인이 먹을 게 풍부해진 건 불과 200년 사이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인의 뇌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먹는 거야. 그대로도 불안.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불안감. 인간이 뇌를 가지고 먹는 이유 첫 번째 불안이에요. 두 개가 있어. 또 두 번째 also to the knowledge. 두 번째 무슨 지식에서 오는 거냐면 이런 insecure world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불안정하거든.
이번에 불확실한 거는 뭐냐면 플레저, 즐거움이라는 게 또 불확실해. 언제 즐거울지 몰라. 그래서 먹으면 당장 즐겁잖아.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즐거움이 두 번째 이유야. 먹는 것에 그게 반드시 exploited, 활용되어져야만 한다. to the full, 가능한 꽉 차게.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 배부르게 먹는 게 우리 위장의 소화에는 violence, 뭔가 해로움을 주겠지만 그래서 얘는 요 두 단어를 연관편 해줘야 돼. anxiety랑 immediate pleasure랑 그 다음에 요 문장이랑 세 개를 합치면 주제는 그거지. 인간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이유고 두 가지 이유는 저 불안감과 즉각적 즐거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요. 밑에 아마 그렇게 두 개 써놓지 않았을까 한글로? 안 써놨냐? 어, 그렇게 안 써놨구나. 정신적인 만족감이라고 그냥 막 해놓고 포장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니네 그 책에 제목에 요지에다가 써놓은 거 밑에다가 좀 추가로 써놔. 거기다가 그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먹는다라고 요지 써놨잖아. 그 정신적인 만족감을 밑줄을 쳐놓고 그 밑에다가 불안감 그리고 즉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걸 두 가지를 써놔. 플러스 해가지고 1번, 2번. 그것 때문에 먹는 거잖아. 이게 결국 정신적인 만족감이긴 한데 좀 쪼개면 그지? 이게 키워드요. 그래서 뭐 주제는 이제 먹는 이유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겠지. 배부른데도. 그래서 요지를 보면 이거 한번 보면 단어 보자고 한 거야. 동물들은 뭐 가지고 먹냐면 스토맥 위장으로 먹는다는 게 이 단어 현관편에서 기억해 줘야 돼. 육체적인 욕구, 본능 때문에 먹는 다음에 인간은 뇌를 먹는다는 게 감정이나 감정이지 감정. 감정. 정신적인 만족감이라는 거. 감정 때문에 먹는 거고 요게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1번은 감정적인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있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쾌락,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 결국 이게 감정이라는 거 키워드로 포괄할 수 있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참 괜찮거든. 이 순서 배열로 나온 것 치고 주제가 참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개념으로는 이게 다 보면 다 대얼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줘. 불안감이 있어.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잔뜩 먹는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또 즐거움이 쾌락이 불확실하니까 이 먹는다는 직접적인 즉각적 쾌락을 반드시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어휘는 맥락 따라 가면 되겠고 주제를 한번 보자고 문제에서 일단은 일본도 뭐 보면은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유사점은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사실 이게 이거 너무 포괄적이야. 이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도 안 되지만 이게 먹는 거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먹는 거. 그치? 인간 동물 차이인데 특히 인간 먹는 거 동물하고 차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될 거야. 인간 동물 먹는 거에서 차이란 말 들어가야겠지? 먹는 이유의 차이가 되겠지? 이거 부정적 영향 바로 아니지 뭐. 그치? 어려움이래. 지속적 음식 공급을 유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 만족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만족감 유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남은 거 이거는 특징들이래. 인간과 동물의 먹는 것에 대한 욕구의 특징들 또는 요거 특징들을 디퍼런스 차이라고 해도 되겠지. 5번이 답이네 이건 손쉽게 둘 합쳐서.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돼. 여기서 키워드는 저렇게 가면 되겠다고. 그치? 정서적인 만족감 두 가지. 불안감을 잠재우고 쾌락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불러도 먹는다. 이거는. 됐어? 이거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이거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거의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뭐 의외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자, 현재는 우리는 we cannot human to other planet. 인간을 보낼 수 없어. 다른 행성들로. 그래서 그렇게 보낼 수 없는 하나의 장애물, obstacle은 뭐냐면, is that 그러한 트립, 여행이 몇 년이 걸릴 거니까, taken 필요하다, 걸리다니까. 그러니까 몇 년씩 걸려서 여행을 하려면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우주선이, 스페이스크래프트는 필요할 거래.
충분한 공기, 물 따른 서플라이 물자들, 공급 물자들을 이 나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하는데 필요한 이 오랜 여행 전이의 생존 후에서 필요되는. 그러니까 어디 화성 한번 가려면 한 3, 4년 걸린다는데 그거 다 싣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현실적인. 그 다음에 이게 장애물 넘버 원이었고 그 다음에 장애물 넘버 투야. 두 번째 obstacle은 또 뭐냐? 다른 행성의 하시 컨디션, 가혹한 조건들이다. 이를테면은 화성 같은데 극단적인 열 또는 추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 행성들은 심지어는 랜던 착륙할 서피스 표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기체나 액체야. 땅도 없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보낼 수 없는 장애물 두 개가 나왔고 여기가 열거니까 열거는 무조건 무관한 문장이고 얘는 사실 제목보다는 무관한 문장 관점으로 가면 돼. 그치, 뭐 우주행, 뭐 행성,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 특히 뭐 여기서 뭐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 뭐 기대되는 효과나 행성의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아웃되는 거 아니야? 무관한 문장. 하나 더 볼게. 그래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장애 때문에 대부분의 리서치 미션, 연구 미션, 우주에서 연구 미션들은 are accomplished, 성취된다. 뭘 통해서? 우주선인데 without crews aboard, 승선한 우주인이 없는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인 우주 임무로 사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무인 우주 임무를 우리가 보통 unmanned라고 하거든. unmanned. manned 하면 유인이고 unmanned 하면 무인이야. 그래서 unmanned 미션이라고 하지. 무인 우주 임무. 이 말도 하나 기억해 주면 되겠네. without crews. 이거 without crews aboard가 unmanned 미션 얘기하는 거야. 그지? 무인 우주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인간을 타행성으로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 미션은 무인 임무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요지 볼까? 밑에 긴 여행 시간,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의 혹독한 조건. 그래서 우주 연구 임무는 무인 우주선이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these exploration, 그래서 흐름은 바뀐 거야. 이러한 탐험은 pose no risk, 위험을 두지 않는다. pose는 푸시야, no 위험, 인간의 생명에. 그리고 이러한 임무들은 less expensive, 덜 비싸대, 비용이 덜 들어가. 어떤 임무들보다 우주인을 포함하는 임무. 그래서 원즈가 얘기하는 건 복수니까 앞에 임무 같은 거 있어야 될 텐데, exploration이고요, 탐험들. 그치? 그래서 spacecraft carry instrument, 우주선은 기구를 나른데, 어떤 기구냐면 tes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net, 행성의 구성이나 특징들을 테스트, 검증하는 기구들. 그래서 왜 무인 우주선이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데 착륙을 해가지고 뭐 전송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 제목은 뭐 밑에 괜찮네. 제목을 형광펜을 보고 왜 우주선에는 인간들이 없나요? 저는 두 가지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었으니까고 무관한 문장도 해놨잖아. 행성 탐성 어떤 탐험의 제약 요소들 두 가지. 그래서 무인 우주선이 대체됐다라는 그 두 가지 개념 하나가 붙어 다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단 말이지. 됐어? 이거? 이거는 무관한 문장 관점으로 가면 될 거야. 주제랑 두 개만 보면 돼. 다른 건 뭐 물어볼 만한 게 없어. 이거 뭐 형광펜도 뭐 딱히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가운데 이 문장 주제문이라고 보면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뭐 주제도 똑같이 나왔을 거야 아마 여기 그지? 여기 있네. Why unmanned spacecraft? 왜 무인 우주선이 사용이 되냐? 우주 탐험에. 2번 답인 거지? 딱 나왔지? unmanned란 말 기억해 줘야 돼. 이게. 무인 우주.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갔어요. 자, our brain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 우리의 두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every time we learn or remember or make sense of something.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주고 부사절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make sense of은 이해하다.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understand야. make sense만 나오면 이치에 맞다고 make sense of은 이해하다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매 시간 항상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 자체도 뭐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다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인간이야.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도입이요. 의미가 없는 도입 부분이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부 심리학자들이 캐릭터라이즈 했어요. 특징을 만들었대. 모든 유아의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 해결로서 특징 지웠어.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문제 해결 관점에서 뭔가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언어학습도 여기서 학습한다는 얘기 있었으니까 언어도 학습하는 게 이거잖아. 학습 행위 자체를 문제 해결하고 특징을 지운 거지. 그래서 유아가 언어 배울 때 익스텐드는 연장하다잖아. 아이들한테로 연장을 하면서 그러한 이렇게 묶어야겠네. 아이들한테 그러한 과학적인 프로시저 절차를 이렇게 연장을 확장을 하면서요. 어떤 것과 같은 과학적인 절차로 learning by experiment, 실험에 의해서 학습하기 또는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증하기 같은.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아기들이 언어 학습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특징을 만들어줬고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해결 과정 자체,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일종의 과학적 절차처럼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실험에서 알아내기.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알아내는 거 아니냐고. 가설이라는 걸 세워서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과학적 절차들이라고까지 개념을 확장을 했다는 거네. 그지? 이렇게 확장해서 봤대. 자, 그래서 grown-up 성인들은 rarely 부정어잖아. 설명하지 않아. 아이들한테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나 일단 띵겨볼게. 끄시는 거야? 이거 설명하지 않는다. 끄시네. 레럴러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야. 어떻게 문법적인 규칙이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2살짜리, 3살짜리한테 말 가르칠 때 얘야 이 단어의 정의는 뭐란다라고 단어의 정의나 의미를 설명을 안 하잖아. 문법적인 규칙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안 한다고 처음 언어 배우고 할 때 애기들이 그럼 대신에 뭐 하는 거냐? 이게 나라의 법이요. rarely, not, but 이렇게 대신에 성인들은 단어나 그 문법적 규칙을 사용을 한다고 대화 안에서, 즉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언어 배울 때 이런 식이잖아. 아,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게 맞구나라는 식으로 상황과 그 언어를 합쳐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leave it to children. 아이한테 그걸 내버려 둔대. figure out. 이해를 하도록 알아내도록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즉 설명을 해주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얘기해 줄 때 그냥 대화 안에서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그 단어를 얘기를 해줬으면 아이가 문제 해결 과정처럼 그걸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언어를 습득하도록 아이한테 맡겨둔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learn language 유아는 반드시 그 이거 컨텍스트 맥락을 make sense of 이해해야 돼. 그 안에서 언어가 발생하는 즉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 상황이거든 해결해야 될 그 맥락 파악하는 게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 흉합해 놓을게요. 주제문이지. 요거 앞에서 블라블라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라. 이것도 주제가 괜찮아. 미관식으로 겁나 괜찮아. 그럼 키워드 남는 거 유아의 언어학습이라는 것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듯이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주제가 다 나왔지. 밑에 요지에 보면 유아는 문제 해결 방식, 즉 언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한다. 즉 유아의 언어 학습 방식이야. 주제, 제목은. 그지? 그래서 요지를 형광펜 한번 해놓고 무관한 문장도 역시 괜찮아.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 관점, 이런 맥락 파악 관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무관하게 돼 있죠. 언어 학습 관련된 다른 말들. 그지?
자, 그래서 we've been all solving problem of this kind since child. 우린 유년기 어린 시절 이후부터 이런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대. 보통은 without 뭐 없이 awareness, 인식이 없이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들었으면 애기들은 그 맥락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듯이 언어를 학습을 해 나간다. 주제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에 초론 근거되는 거 있잖아. 이거 맥락에 이해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위에 직전에 나온 유문장이잖아. 아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라는 거에 대화도 있지만 이게 직전 유문장을 근거로 가야 되겠지? 그 대화가 발생하는 그 언어가 발생하는 맥락이 그 대화를 그 컨버세이션 얘기하는 거 대화. 이게 지금 이 컨텍스트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그 사용되는 맥락, 대화, 거기에서 언어의 뜻을 알아내려고 스스로 알아낸다는 거잖아.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에 나온 것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실험 통해서 뭐 학습을 한다는 게 실험이니까 모르는 걸 자꾸 여러 가지 도전해봐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맥락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원래 글 순서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세 등분 나눠서 그냥 글 순서로 그 문장 삽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치? 이게 뭐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쭉쭉쭉. 그지? 내신이니까 이거 뭐 되게 개연성은 없는데 사실은 그지?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이렇게 제시를 이 인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다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의 내린 학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서 언어를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 결론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건 주제가 참 가장 좋아. 결국 미괄식이라 주제를 한번 볼게. 이게 뭐 반복 이거 절대 아니고 이게 이것도 2번 되게 괜찮은 거야. 언어라는 것도 들어가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들어갔지만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언어 사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학교에서 매력적인 거거든. 필요한 말은 다 했거든. 단어 쪼가리로는. 그지? 근데 야, 이게 조합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닌 걸로 만들었잖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언어 학습하기 괜찮네. 그지? 그다음에 과학적인 절차는 이제 문제 해결. 언어 얘기가 빠졌죠. 중요한 건 언어거든. 언어. 유아의 언어 학습. 그다음 논리적 사고는 아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지.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유아의 언어 학습. 유아란 말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처음 할 때 그 41번을 했었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그지? 41번은 때. 그래, 여기까지 봐봐. 자, have you noticed? 물어보고 대답하기 구조잖아. 글감이잖아. 결국 여기 마지막 첫 문장의 대답이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인가 보네. 일부 코치들이 get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거를 알아차려 봤냐? 걔네 아틀렛, 운동선수들로부터. 반면에, 이건 대조지. 다른 코치들은 돈, 얻어내지 못하는 거지. 선수들로부터.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차이가 이제 요 주제가 되겠지. 이건 글감만 제시한 거지. 그러면은, 코치는 감독이야. 감독이 선수들로부터 최대한을 얻어내는 감독이고, 그렇지 못한 감독인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네. 그래서 서툰 코치가 먼저 나오네. 얘는 너한테 말할 거야. Why you did wrong?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질하는 거지. 즉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 나오나? 안 나오지. 이게 일종의 여기를 네게티브 피드백이라고 보면 돼. 안 좋은 거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서 tell you 너한테 말해요. Not to do it again. 그것을 다시 하지 말라라고. 너 이거 잘못했어. 다음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 예시로 Don't drop the ball. 그지? 부정적 피드백. 공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what happened next?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The images you see in your head. 이게 이제 주어가 이미지들이고 관계사절이니까 네가 네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냐면 네가 공 떨어뜨리는 거래. 인간은 자기가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걸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 봐. 그 다음 문법이 또 하나 있거든. 이것도 문법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야.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요. 주어처럼 동사처럼. 오케이? 이거 동명사 목적어.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공 떨어뜨리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너의 마인드, 정신은 recreate, 다시 재창조한대. 그 정신이 방금 막 본 것을 뭐에 기반을 둬서 말 들은 거에 비말을 둬서 be told는 말 듣다 heard로 바꿔도 되는 거지 heard it is heard 그래서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너는 코트로 걸어가서 공 떨어뜨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 들은 대로. 이게 이제 핵심이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잘하는 코치는 뭘 하냐? 얘는 그러면 저게 안 좋았으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을 주겠네. 긍정적 피드백을. 그지? 걔는 포인트 아웃 지적을 한대. 그렇지. What could be improved. 이 차이요. What you did wrong이랑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파지티브 피드백을 주는 거지. 그지? 이 차이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한테 또 말할 거래. 어떻게 네가 could perform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또는 should perform 수행을 해야만 하는지. 야, 이거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거잖아. 그래서 I know 나는 안다. 네가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 공 완벽하게 잡을 거라고. 아까 다른 떨어뜨리지 마. 너 이번 잘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개선점을 말해서 할 수 있다고. 확실히 충분하게 다음번 이미지 네 머릿속에 이미지 뭐야? 역시 이거 의미상의 주어요. 의미상의 주어. 네가 캐치 더 볼 하는 거야. 그리고 점수 내는 거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 스코링하고. 그리고 이거 병렬 구조는 이거 엔드 스코어링 요 병렬은 캐칭 요 병렬이요. 네가 캐치하고 공 잡고 점수 내는 거다. 득점하는 거다. 자, 그래서 빈칸 될 수 있는 거 once again 다시 한번 너의 마인드 정신은 만든대. 여기 영어 해봐. 너의 마지막 생각을 part of reality 현실의 일부분으로 만든다. 이거 다 가도 괜찮아. 이게 형광펜 하면 돼. 이게 주제문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this time 그 현실은 positive 긍정적인 현실이야. not negative 부정적인 현실이야. 마지막에 잘 된 거니까. 마지막에 빈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 요 해놓은 게 다 어법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즈가 아닐 거고, 그지? 앞에 이게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이미지 쓰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거 수동 있잖아. 말 듣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아까 병렬 구조 이렇게 두 개가 된 거. 문법도 한번 세 개 정도 챙겨 보면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주제는 그냥 뭐 잘하는 코치하고 못하는 코치 차이점이긴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주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냐고 결론은 이거거든. 너의 마지막에 떠오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 마지막에 떠오른 생각을 유도하는 말을 제대로 좀 긍정적인 말을 전달해라가 되겠을 거란 말이지. 요약문 한번 볼게. 비효과적인 코치 감독들하고 달리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포커스는 집중하는 거 선수의 실수에 그지? 효과적인 코치는 도와줘 선수들이 개선되는 것을 장려하면서 걔네들이 성공적인 플레이를 피쳐 상상해보는 것을 그지? 근데 주제는 좀 그렇거든 그냥 얘네 사이 차이라서 주제를 물어보긴 좀 그렇고 아까 그 우리가 표시했었던 뭐 요약문은 원래 책에 있던 거 그 답이라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였고 어법 세 개랑 마지막에 이거 문장 요 굵게 표시한 거 사실 다 봐야 돼 합쳐주면 되잖아 차이가 뭐냐 못하는 이렇고 잘하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은 간 걸로 원래는 이쪽에서 그 글 순서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 글 순서도 그럼 보통 뭐 글 순서를 하려면은 뭐 요 마지막 요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 글 순서는 너무 당연해서 하기가 좀 그렇다고 봐 근데 뭐 저것도 뭐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 점수 못 내는 상황은 내는 상황인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는 일단 뭐 여기서 마무리가 된 상태야